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살입니다. 한때는 엄마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 말 하나에 하루 피곤했던 몸이 다 녹아내리던 순간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그 말이 두렵습니다. 왜냐면 그 이름이 저를 이렇게 망가뜨렸으니까요. 제 남편은 아들이 3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혼자서 이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먹여야 하고, 입혀야 하고, 학교도 보내야 하고, 남의 집 일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게 제 전부였고, 저의 하루였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부터 저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하루에 2군데 식당을 오가면서 손에 물 마를 틈도 없었죠. 손은 갈라지고 무릎은 항상 시렸습니다. 밤에는 대형 건물 청소 일을 다녔습니다. 건물 화장실에서 잠깐 눈을 붙인 날도 많았고요. 그래도 힘들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요. 집에 돌아와 아들 얼굴만 보면 엄마 왔어? 한마디에 그 모든 게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정작 저는 이 아이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밥은 먹었는지,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마음은 외롭지 않은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학원 가야지, 숙제했어? 이런 말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땐 그게 다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나 봐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아들은 자꾸 이상해졌습니다. 눈을 피했고 말이 줄었고 방에서 안 나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은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담배가 있더라고요. 그걸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너 이 나이에 담배를 펴? 그러자 아들이 저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뭔데?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엄마가! 그 말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아이의 입에서 엄마가 아니라 당신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에 그날 밤 혼자 욕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사춘기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고등학교는 2달 다니다가 자퇴했고 집에서 낮밤이 바뀐 채로 게임만 하더니 20살이 되자마자 어떤 친구들인지도 모르는 애들과 어울려 다니더라고요. 그때부터 자꾸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30만 원만 줘봐! 엄마! 지금 당장 필요한 거야! 안 주면 나 진짜 죽어버릴 거야! 그 말에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줬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프면 병원비도 아끼면서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지갑을 못 열겠다고 말했더니 아들이 제 뺨을 쳤습니다. 정말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아들이 저를 때렸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얼마나 품에 안고 키웠는데 그 손으로 나를. 그 후부터는 반복이었습니다. 돈 달라고 하고 안 주면 욕을 하고 심하면 때리고 무릎 꿇으라고 소리치고 저는 그걸 다 참고 살았어요. 왜냐고요? 이 아이 하나 남겨놓고 나는 죽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저를 밀치던 손을 서슴없이 들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물건을 집어던졌고 다음엔 큰 소리로 문을 쾅쾅 닫았고 결국엔 제 어깨를 세게 밀쳐 쓰러뜨리기까지 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국을 올려놓는 제 손에 아들이 술기운 가득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딴 거 말고 돈 줘! 50만 원만! 지금 돈 없어. 엄마 병원비 내느라. 그럼 내가 죽든가! 왜 나까지 피곤하게 만들어! 그 한마디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보다 제 마음이 더 산산조각 났어요. 눈을 질끈 감고 조용히 주워 담으려는데 아들은 그대로 발로 의자를 잡고 그게 제 무릎에 부딪혔어요. 다음날 무릎은 시퍼렇게 멍이 들고 걸음도 절뚝거렸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엔 늘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제가 말 한마디 잘못 꺼내면 아들은 기분이 나쁘다며 소리를 지르고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지경이야! 하고 소리쳤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정말 다 제 탓 같았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고
웃으며 놀아주지 못했고 속상할 땐 들어주는 대신 그런 건 사치야. 공부나 해라고 말했던 기억이 수천 개의 바늘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이 부엌에서 컵을 던졌고 그게 제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피가 조금 났는데 그보다 더 아팠던 건 그 아이의 눈빛이었어요. 그 눈엔 더 이상 사랑도 미안함도 심지어 저를 엄마라고 보는 시선도 없었어요. 그저 짜증나는 존재, 돈을 안 주는 장애물처럼 보였죠. 아래층에 사는 박 할머니가 시끄럽다며 경찰을 부르셨더라고요. 경찰이 문을 두드렸고 헝클어진 머리와 피 묻은 이마로 문을 열었을 때 순간 도망치고 싶었어요. 젊은 경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폭력 흔적으로 보이는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팔을 걷어먹는 자리를 가렸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제가 넘어졌어요. 이 아이는 그런 애 아니에요. 그 경찰이 다시 물었어요. 자주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잠깐 말이 막혔지만 전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한 달에 서너 번은 팔에 파스를 붙인 채 잠들었고 눈가멍을 화장으로 가리다 못해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나가야 했어요. 그 아이는 점점 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거칠고 무례하고 자기 감정 하나도 조절 못하는 아이.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그 아이의 엄마였어요. 누군가 제게 말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학대예요. 당신 아들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맞는 말 같기도 했지만 그래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얘는 원래 그런 애 아니었어요. 어릴 땐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잘 웃고 애교 많고 엄마 하면서 졸졸 따라다녔던 애예요. 그때를 떠올리며 이 멍든 팔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밤이면 혼자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제발 이 아이 한 번만 안아주세요. 제가 못해준 만큼 세상이 이 아이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그 아이가 술에 취해 소리치는 밤이면 제 손은 늘 긴급신고 112에 멈춰 있었지만 끝내 누르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그 아이 제가 낳은 아이니까요. 세상이 등을 져도 제가 마지막 남은 단 한 명의 편이라도 돼줘야 했으니까요. 거울을 보다 멍든 얼굴을 쓰다듬으며 저 자신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니? 근데 대답은 늘 같았어요. 내 아들이니까요. 내 뱃속에서 10달 품었던 아이니까요. 집안은 언제부터인가 전쟁터가 되었어요. 아들의 한숨과 고함, 술 냄새가 가득했고 저는 그 속에서 멍든 몸과 마음을 끌어안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처음에는 손만 들더니 점점 세진 손길은 이제 저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붙잡히지 않은 분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들은 술에 취할 때마다 엄마가 돈 안 줘서 미쳤다. 하며 고함을 질렀고 제가 주머니 사정을 털어 넣어준 돈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그 돈은 늘 곧바로 사라졌죠. 술집과 도박판에서 바람처럼 쓰러졌고 그 빈자리를 욕설과 주먹으로 채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차린 밥상 앞에서 술에 취한 아들은 갑자기 화를 내며 저를 밀쳤어요. 너는 뭐 안다고 이래? 내 앞에서 감히? 그 말과 함께 그의 주먹이 내 얼굴을 강타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피가 흐르고 눈물이 나왔지만 저는 소리내 울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죠. 그 순간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다. 내가 사랑을 주지 못해서, 내가 관심을 주지 못해서 그 죄책감이 나를 옥죄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왜 참고 사냐고 묻지만 그들에게는 모르는 게 있죠. 이 아이는 내가 최선을 다해 키우지 못했다는 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지켜주고 싶은 존재라는 걸. 맞아도 좋았어요. 맞으면서도 내 아들이니까 그 모든 상처를 삼킬 수 있었습니다. 밤이면 아들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듣고 그가 방문을 쾅 닫을 때마다 가슴은 타들어갔지만 눈앞에 그 작은 얼굴,
어린 시절 웃던 얼굴이 떠올라 그리움과 미안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엄마. 하던 그 작은 목소리가 이젠 무심하게 변했지만 나는 아직도 그 아이를 잊지 못했어요. 어떤 날은 술에 취한 아들이 내게 손찌검을 하고 나서도 이틀 뒤엔 불쑥 다가와 엄마, 미안하다. 고 작은 손을 내밀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지킬 거다. 하지만 그 무게는 너무 컸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삼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 어떻게 사랑했어야 했을까? 혼자 되뇌었어요. 가끔 이웃들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그만 참으세요. 당신도 사람인데.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니까요. 그 한마디로 모든 고통을 감당했습니다. 그 아이가 또 술집에서 돌아와 날카로운 말투로 내 마음을 찌를 때도 나는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려 했었어요. 내가 힘든 거 알잖아.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 말이 들리는 듯해 나는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이 고통과 눈물의 연속이었지만 나는 믿었어요. 그 아이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했고 지금까지 이겨낼 수 있게 했어요. 며칠 전부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힘겹게 걸어가던 길 가끔씩 머리가 빙빙 돌기도 했고요. 그래서 집 근처 병원을 찾았어요.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의사 선생님 얼굴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은 얼어붙었어요. 김 여사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폐에 문제가 생겨서 시한부 선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게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아들의 폭력과 방황에 치이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해온 제 몸이 이렇게 약해져 있었다니. 내가 이대로 떠나야 한다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침대에 누워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죠. 그가 술에 취해 돌아와 소리 지르던 모습, 욕설을 퍼붓던 모습, 그리고 때로는 미안하다고 작게 말하던 모습까지. 이 아이는 나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가슴이 저릿했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내 아들은 아직도 철부지였어요. 돈을 달라고 떼쓰고 술에 취해 들어와 집안을 시끄럽게 하고 때론 나를 때리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아직 어린아이 같아요. 아직 세상이라는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어디로 갈까? 어떻게 살까? 밤마다 그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나를 미워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주지 못한 사랑과 관심 때문에 날카롭게 변해버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엄마인 나는 내가 죽기 전까지 이 아이 곁에 있어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약한 존재인 아들을 내가 끝까지 지켜줘야 했어요. 눈물이 나면서도 나는 다짐했어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나는 여기 있을게. 아들의 미움과 폭력도 내 사랑으로 덮을 수 있기를, 기적처럼 변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 아이가 알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 전에 너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매일 조용히 준비했어요. 아들이 혼자서도 버틸 수 있도록, 내가 떠난 후에도 괜찮게 살 수 있도록. 냉장고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여러 개 만들어 뒀어요.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젓갈까지. 이 반찬들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서 아들이 오랫동안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이 평소에 입던 옷들을 모아 깨끗이 세탁했어요. 냄새가 빠지도록 여러 번 빨고 다림질도 했죠. 어질러진 옷장 안에 차곡차곡 접어넣으며 이 옷 입고 조금이라도 더 힘내라. 속삭였어요. 이웃들에게도 부탁했어요. 우리 아들 좀 잘 챙겨주세요. 가끔 밥도 같이 먹고 힘들면 이야기할 수 있게 말이에요. 내 방 한켠에는 작은 메모를 남겼어요. 아들아, 엄마가 곧 떠나도 잘 견디렴. 혼자라도 씩씩하게 살아가렴. 내 마음을 다 담아 적었어요. 밤이 되면 아들이
늦게 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나는 숨죽여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곁에 있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 엄마는 괜찮아. 내가 있어서 든든해. 속으로는 이제 곧 떠난다는 말 대신 그렇게 표현했죠. 내가 떠난 뒤 이 아이가 혼자 남겨질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져졌어요. 그래서 더 꼼꼼히 챙겼어요. 식사 시간 알람 맞춰두는 법, 약 복용 시간, 전기밥솥 예약하는 방법까지. 아들이 내 사랑을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저 이 세상에서 혼자라도 잘 살아주길 바랄 뿐이에요. 나는 가만히 숨을 고르며 내가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길.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속으로 기도했어요. 아들이 엄마의 시한부 소식을 알게 된 날, 처음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다그쳤어요.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 도대체 왜 미리 말 안 했냐고! 목소리가 거칠었지만 전 알아요. 그 아이가 슬퍼한다는 것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좀 일찍 말해줬으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었잖아. 툴툴거리면서도 슬쩍 내 상태를 살피는 눈길은 애틋함으로 가득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조금씩 변했죠. 야, 엄마, 밥은 제대로 챙겨 먹어야 해. 투덜거리면서도 약 챙기는 손길은 정성스러웠어요. 어느 날 안방에서 아들은 툴툴대면서도 속마음을 꺼냈어요. 진짜 말인데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너한테 짜증내고 돈도 못 벌고 제대로 못 해줘서 미안해. 나는 그 말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래도 엄마는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 진심만 알면 돼. 그 말에 아들은 살짝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좀 바뀔게. 약속할게. 그날 이후 아들은 조금씩 집안일을 돕고 돈을 모아 우리 둘만의 여행을 계획했어요. 여행길에 올라 차 안에서 아들은 여전히 투덜거렸어요. 진짜 이런데 왜 데려왔냐고! 엄마는 그냥 집에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도 가끔 내 손을 잡거나 어깨를 툭툭 치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챙길게. 첫 번째로 들른 바닷가에서 아들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말해도 되냐? 아빠가 떠난 뒤에 진짜 혼자였어. 엄마도 힘들었던 거 알지만 나도 많이 외로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자꾸 화났던 거야. 미안해. 나는 속으로 아들의 마음을 껴안으며 그래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고했어요. 아들은 투덜대면서도 기족에는 엄마가 간직해. 힘들 때 이거 보며 내가 여기 있었다고 기억하라고. 하며 작은 조개 껍데기를 건넸어요. 저녁에 도착한 펜션에서 아들은 내가 차린 밥 먹어. 맛있게 먹어야 힘나. 투덜대지만 정성 가득한 밥상을 차려줬죠. 여행 내내 아들은 짜증도 냈지만 한편으론 내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안심했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 아들은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내가 좀 미안하다. 힘들 때도 엄마가 있어줘서 고마웠다. 나는 그 말에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는 내가 너무 사랑스럽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마음만 변치 않는다. 말없이 서로 꼭 안았죠. 그 순간은 우리 둘만의 평화였어요. 여행을 다녀온 후 아들의 태도는 많이 달라졌어요. 툴툴대고 투덜거리면서도 내 곁에서 조금씩 더 신경 써주었고 내가 힘들면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내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숨이 차고 온몸이 아팠어요. 나는 그런 모습을 아들에게 숨기려 했지만 그도 눈치채고는 더 조심스레 나를 돌보았죠. 어느 저녁 나는 조용히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이제 곧 엄마가 너에게서 멀어져야 할 시간이 올 거야.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난 아직 엄마 곁에 있고 싶어. 나는 눈물로 겨우 말을 이었어요. 내가 있어서 너무 고마웠어. 내가 떠난 후에도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잘 지내야 해. 아들은 울먹이며 이야기했어요. 엄마 가지 마. 잘 먹고 푹 쉬어서 더 살아.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고 나는 그 눈물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죠. 며칠 후 나의 몸은 더 약해졌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들은 매일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죠.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내 삶에 엄마가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 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고 그 순간 아들은 평생 잊지 못할 깊은 슬픔과 사랑을 가슴에 품었답니다. 내 몸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작은 일에도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들이 번거로워질까봐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혼자서 하나씩 준비했어요. 낮에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살폈고 밤이면 한참을 앉아 장례식장과 화장터를 알아봤어요. 그동안 모아둔 쌈지돈을 모아 내가 떠난 뒤 모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계획했죠. 아들이 이런 일들로 힘들어할까봐 미리 준비하는 내 마음은 애틋했습니다. 또한 결혼할 때 받은 폐물 상자를 꺼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 담긴 것들이었죠. 그 반지는 아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작은 반지에 담아둘게. 나는 조심스레 반지를 닦으며 속삭였어요. 내가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면 엄마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또한 옷 가지며 가족 사진 그리고 아들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조금씩 마련해 두었어요. 아들이 혼자서도 외롭지 않고 내가 늘 옆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를 바랐죠. 하루는 아들이 내 방에 들어와 엄마, 왜 혼자서 이리 준비해? 툴툴거리면서도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가야, 엄마가 널 위해 해주는 마지막 선물이란다. 내가 힘들 때 꺼내볼 수 있게 엄마의 사랑을 남기는 거야. 아들은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미안해, 엄마. 내가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 나 힘든 것만 생각했어. 하고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한 밤을 함께 보내며 남은 시간을 소중히 썼습니다. 내가 점점 약해져가는 걸 느끼면서도 마음만은 평안했어요. 아들이 내 사랑을 느끼고 혼자서도 잘 살아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나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어요. 내 아들아, 널 사랑한다. 언제나 행복하길 바란다. 그 눈빛 속에서 아들의 진심 어린 눈물이 흘렀고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눈 감고 자는 듯이 가고 싶네요.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우리 아들이 있었기에 삶의 이유가 되었고 행복도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